네, K엔터, 골드만삭스 영향력이 이렇게 크나 싶은데 자꾸 골드만삭스가 고른 종목이나 섹터가 잘 가다 보니까 거론이 자주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하이브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냈다. 오늘 주가를 보면은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24만 8천 원, 현재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SM 등의 엔터주 모두 좋습니다. 하이브, 골드만삭스 강력 매수 의견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찍었던 종목들 보시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수출 늘어난 섹터는 다 찍었어요. 아, 그래요? 방산, 조선, 반도체, 엔터, 뭐 라면도 있을 수 있고 수출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다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알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다 알고 있어서 에이 뭐 다 아는데 뭐 내가 나만 아는 뭔가 이제 시크릿한 그런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그 수익률 다 놓치셨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삼양식품 이런 거 별로 관심 안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래요? 저만 빼고 다 내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농심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다들 수익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골드만삭스가 찍은 거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다라는 점에서 찍은 거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방탄이 군대에다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플랫폼에 대한 접속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탑픽으로 꼽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이 이제 제대를 한다고 하죠. 올해. 네. 이제 진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던 친구들도 눈 깜빡하고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네. 뭐 아니에요. 들어가신 분 죄송해요. 입장에서 예, 눈 죄송합니다. 깜짝일지는 이 모르겠습니다. 발언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사죄 말씀. 쇼츠로 박제해 주세요. 네. 예, 사죄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하이브의 병기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뉴진스도 있을 거고. 아니죠. 그 수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팬덤의 숫자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세븐틴이고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뭐 세븐틴이 세븐틴, 어렵네요.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BTS의 전성기에 거의 버금가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팬덤 측면, 뭐 그 다음에 어떤 뭐 핫한 이슈,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의 어떤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뭐 르세라핌이나 그 다음에 뉴진스 같은 이런 그룹들도 꽤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BTS가 없어도 잘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다른 라인업들어도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인수했던 뭐 힙합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중요 아티스트가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타카홀딩스의 인수와 관련된 부분도 뭐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위버스죠. 네. 위버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 하이브 쪽뿐만 아니라 하이브 레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아티스트들도 참여함으로써 좀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버스의 MAU, 그러니까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3천만 정도로 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방탄소년단 멤버의 이름을 다 외운 것도 한 만 2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세븐틴의 멤버 이름 한번 외워볼까 해서 봤는데 13분이나 네. 돼서 쉽지가 않네요. 자, 변영일 교수님은 하이브의 뭔가 가장 강력한 모멘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엔터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인지도 굉장히 좀 제가 낮아가지고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저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뉴진스라든가 지금 르세라핌의 경우에는 현재 좀 해외 상위 차트에 지금 계속해서 랭크가 좀 돼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 네. 지금 이 슈퍼샤이의 경우에는 뭐 4억 스트리밍을 좀 달성했다. 이 기조가 BTS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팬덤을 좀 확장하는 흐름들. 여기서 해외 공연이라든가 여기서 발생될 수익원에 대한 창출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글로벌 IB 쪽에서 우리나라 엔터 산업을 좋게 보는 것, 그 K-팝의 영향력은 사실 그 각각의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 K 엔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보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로벌 아이비들이 국내 K 엔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엔터 기업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미국이요? 네, 미국 엔터요? 네. 비욘세. 디즈니를 많이 떠올립니다. 네. 기업이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기 뭐냐 그 일본의 엔터 기업을 떠올리면 오리엔탈 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회사는 테마파크 위주의 엔터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속사 개념이 우리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에이전시 형태로 계약을 맺죠. 국내 그 배우 가수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도 그 CAA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에이전트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해주고 법률 자문해주고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국내사 같은 경우는 소속사를 통해서 관련 그 배우든 가수든 계속 육성하죠.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모든 걸 다 컨트롤하죠.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에서 엔터에 대해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야 굉장히 독특하다. 그러면 불구하고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거 엔터주에 대한 그 계절적 요인을 반영을 해서 엔터주가 과거 주가 흐름 측면에서 언제 주가가 좋았고 언제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냐를 네. 과거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터주는 그 통계적으로 여름에 강합니다. 여름에. 네, 여름에 주가가 본격적인 시세 흐름을 과거에도 계속 만들어줬거든요. 뭐 이유로는 뭐 딱히 갖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뭐 공연도 많고 행사도 많고 등등등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터주들은 전통적으로 여름주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오늘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에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 성격에서의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보유자 영역에서 좀 끌고 가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고요. 신규로 투자하기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어떠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지금 엔터주 중에서 가격 메리트를 그럼 보유한 기업이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좀 더 기다리셨다가 네. 봄 지나고요. 네. 그때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봄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 때 접근을 해보자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군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의 그 각각 멤버별로의 재계약은 무산이 됐고 그 블랙핑크 전체 멤버에 대해서만 활동에 대해서 재계약이 되긴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 새롭게 나온 그 여성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베이비몬스터도 네. 너무 조용해요. 초반에는 좀 핫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게 핫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유튜브의 조회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해외 팬들의 관심은 꽤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가 네, 너무 많이 생각보다 떨어지네요. 이렇게 화제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참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딱히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은 네. 향후 매출을 절반 이상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 움직이는 베이비몬스터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 그룹은 네. 초반에 유튜브 조회수나 반응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정도 나온 그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증가 속도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력 매출, 캐시카우의 매출은 떨어지고 새롭게 올라오는 신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둔화된 것 같고 트레저는 일단 음반 판매량은 꽤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트레저의 어떤 언급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되지는 않고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엔터주 가운데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올랐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고요. 또 최근에 회복도 좀 덜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지금 접근은 좀 아직 이르다고 보십니까? YG가 YG가 아니라 목이 목이 메이네요. 메이네요. 네, 너무 목이 메이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YG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핵심이 되는 게 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뭐 핵심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가가 안 좋을 거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YG 엔터테인먼트 월봉으로 한번 쭉 열어보시고 그리고 2020년부터의 주가 차트를 쭉 한번 열어보시면은 지금 얘가 4만 원대 부근, 4만 원대 중반에서는 계속해서 바닥을 형성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한 125일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은 맞다.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기업이 적자를 보는 기업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결국은 내가 우상향을 노리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과 그리고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주식들처럼 횡보할 때 우리가 스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으로 구분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바라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면은 분할 매수하고 오르면은 계속해서 그 상승을 즐길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가지고 YG 엔터테인먼트나 그 외에 좀 중소형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박스권에서의 그 등락을 반복해서 뭔가 좀 잘라먹는 방식의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면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 그대로 글로벌에서 성장을 하려 그러면은 BTS도 좋고요, 르세라핌도 좋고 세븐틴도 좋습니다. 아니면 JYP처럼 계속해서 뭐 미국에서 일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뭐 YG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그런 종목들은 조용하거든요. 네. SM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여전히 뭐 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딱히 사업적인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액션보다는 회사 내부를 다스리는 액션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네. 그런 기업들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를 우리가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이거를 횡보로 보고 접근을 할 거냐, 우상향으로 보고 접근할 거냐에서는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각 엔터사들에서 뭔가 새로운 정규 앨범이 나왔다, 뭐 세계 투어를 한다, 뭐 이런 뭐 신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새롭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또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곤 하는데 어떤 뭐 일정 같은 게 혹시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뭐 큐브엔터의 뭐 여자 아이들의 컴백 일정이 아직 확정 일정은 좀 아니었고요. 네. 1월 5일 SME 라이즈 컴백을 좀 앞두고 있고 1월 8일 JYP의 있지 그리고 2월 1일 날 베이비몬스터들의 신곡 발표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를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사실 이 악재 반영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추세전을 했던 이 명분이 좀 필요한데 2월 1일 신곡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기서 이어지는 어떤 흥행 요소들이 조금 더 주가 상승에 어떤 탄력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체크해 간다면 지금 1월 4일 46,150원 신저가 이후에 추세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이 블랙핑크의 뭐 재계약이 사실 전체가 뭐 불발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판단하고 있는데 개별 계약 부분은 완전체 활동을 좀 전제로 해서 일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에 의한 개별 활동을 좀 인정하는 추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이 좀 지나치게 리스크를 좀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를 해보기 전에 뭐 꼭 하셔야 될 말씀. 네, 간단하게 네네.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이제 앞에 나올 의견과 아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어떤 네, 의견? 그 지금 엔터주의 작년의 성장은 공연과 음반의 동시 성장으로 나타난 성장이거든요. 올해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만 꺾여도 주가의 그 현재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와 JYP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에 있어서는 반드시 음반과 그다음에 공연 수익 같은 것들이 동반 성장하는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니까 위버스를 통한 MD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숫자화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JYP는 V차 그 새로 데뷔한 글로벌 걸그룹이죠. 미국에서 데뷔시킨 걸그룹 이름이 V차. V차군요. 네, V차. 그다음에 하이브도 이제 그룹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네. 그 그룹이 똑같이 데뷔하거든요. 신규 그룹이 있나요? 미국에서 죄송해요. 데뷔한 네. 그룹이 있죠. 그 글로벌 그룹. 아. 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정말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지 여부가 네. 저는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K-팝을 알기에는 나이가 이제 거의 좀 근데 K-팝을 잘 모르 계시겠으면은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 네. K-팝 전문가가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요? 그 미국 버거라고 네. 거기 계시는데 아. 그분한테 유튜브 채팅창에서 질문을 하시면은 네. 빠르게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미국 그 그룹이 누군지 궁금해요. 그 하이브 들었는데 저도 까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 오디션 같은 걸 예, 다 해서 맞아요. 사람 했었죠. 뽑았었죠. 예, 네. 죄송합니다. 더욱더 분발하는 엔터 쪽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분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엔터 업종 전통적으로 여름 시즌에 강세다. 그리고 김종일 고수 엔터 성장이 멈추면 주가도 스탑이다. 변영인 고수는 엔터주 꾸준한 개별 일정을 주시하면서 수급을 주목해보자. 테이버 고수 2024년에도 빛나는 K-팝이라고 의견을 줬습니다.